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0701 2강, 그러니까 소설 2강 태평천하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해설해보고 밑에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일단 쌤의 한마디부터 읽어보자면요. 이 작품은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함으로써 사건의 그 배경이 언제예요? 일제강점. 일제강점 하에 사회 실정을 심도 있게 고발한 소설로 본래는 천하태평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풍자적 수법의 장편소설. 자, 여기 풍자 나와 있죠. 풍자. 자, 그러면 여러분, 풍자와 해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두 개를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요. 요거 두 개가 둘 다 어떤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효과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요. 자, 그래서 풍자 먼저 보자면요. 우스꽝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는 희화화라고 하거든요. 우스꽝스럽게 해서 비판의식이나 저항의식 등 대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 관점을 갖게 하는 거,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게 풍자라고 하고요. 해악은 반대예요. 희화화하는데 대상에 대해서 친근감과 연민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전에서 놀부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밥주걱으로 맞고 나서 저 밥풀 떼먹게 조금만 더 때려주세요 하는 그 모습도 연민이 들죠. 그쵸?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불쌍함이라든지 또는 친근감이 드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움은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악과 풍자는 각각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자는 해악보다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방법이고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평천하를 읽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좀 가지고 읽어야겠죠. 누구한테? 인물한테. 어떤 인물한테? 읽으면서 알게 될 거지만,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좀 풍자적 수법으로, 그러니까, 풍자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면요. 갈래, 성격, 배경 이런 거 정리되어 있고요. 시점, 의예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른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제목 태평천하의 의미예요. 왜? 우리는 조금 기분 나빠야 돼. 이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의 태평천하? 태평천하는 천하가 이제 우리 전체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태평한 전체 나라라는 뜻이라서 결국은 잘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의 나라나 또는 행복한 상태의 나라를 태평천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제강점기라서 우리 조국을 뺏긴 상태고요. 상당히 슬픈 상태인데 이거 태평천하라고 얘기해? 조금 기분 나빠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 담긴 말이에요. 본래 말뜻과는 좀 다르죠. 본래는 태평천하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행복한 세상 또는 뭔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을 말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일제강점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 왜곡된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반어가 되겠죠. 반어적. 그쵸. 일제강점기는 태평천하라고 보기엔 너무 힘들죠. 우리 조국이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뺏긴 건데 어떻게 태평천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반어입니다. 반어입니다.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가 태평천하라고 했어.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왜곡된 역사의식,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평천하가 아닌가라고 태평천하라고 제목을 붙여놨대요.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보다시피 갈래가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긴 편이고요. 우리가 못 본 내용이 많겠죠.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조금 생략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줄거리를 그래서 먼저 보면요.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서 그 삭을 깎겠다고 하고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사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이다. 매우 부정적인 면모를 먼저 보여주네요.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매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찰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한 것으로 모자라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 경찰서장으로 시키려고 한다. 자, 보면요. 경찰서나 이런 거 짓는데 기부를 한 거는 사실 친일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친일행위를 하는 데다가 자기 손자까지 친일행위자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가며 가산을 탕진하고요. 군수를 시키려는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종수와 창식은 지금 글러먹었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로 보여요.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둘째 손자 종학이의 기대를 걸고 있던 그는 믿었던 종학이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라는 정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작품의 제일 마지막 장이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윤주사는 윤직원의 아들로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름하던 아들이었죠. 개혁이 신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향락에 빠져 지내는 인물입니다.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댓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본은 일문이니까 일문은 일본어예요.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픽업. 이라니?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부채 폈다는 뜻일 테지요. 두 줄을 한번 분석해보자면 전보 내용으로 볼 때 사상관계는 사회주의를 의미하고요. 종학이 검거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종학이 사회주의를 해서 검거당했다라는 뜻으로 전보가 왔어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누가? 그 윤직원 영감이.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다는 말에 아까 그냥 전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욱 크게 놀라게 된 거죠.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여기서 지함이라는 건요, 땅이 움푹 꺼지는 걸 말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싱크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충격이 심해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종학이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손자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충격이 아니고요. 사실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겠죠. 집안 사람 중에 사회주의가 있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면모를 볼 수 있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죠. 진나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은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가 아들에 의해 망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기에 오히려 윤직원 영감 자신보다 낫다는 뜻이겠죠. 사회주의라니 응응 이렇게 이제 윤직원 영감의 놀란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속담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하죠. 빨간색으로 가로한 부분은요. 서술자의 말입니다. 아까 잠시 윤직원 영감 본인은이라고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이 아니라요. 진나라 망할 자 호라는 부분 거기서부터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 친 데까지가 서술자의 말입니다.
호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에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인 호해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 고사와 윤직원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호해는 누가 되겠어? 종학이가 되겠죠. 진시황은 윤직원 영감 자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필기해놓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어도 아깝잖을 놈이 그놈의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던 경찰서에 잡혀? 자, 윤직원 영감의 기대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매우 무너지게 되었음을 말해요. 상황 전도를 통한 풍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 전도를 통한 풍자.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는 걸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546시를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하여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폐에 들어. 자, 여기서 546시라는 게요, 형벌 따위로 죽고 나서 시체목을 다시 벤다는 뜻입니다. 몹시 저주하는 말이에요. 손자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윤직원 영감이 지금 자신의 안위에 눈이 멀어서 손자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기적인 모습의 일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기자 방 안에 물이 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기분 나빠야 돼요. 그쵸? 윤직원의 시대적 역사의식이 결여된 반민족적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민족적 인물. 한마디로 친일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걷는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높게 소리 지름을 뜻해요. 보통 이제 수컷 황소가 암컷을 부를 때 영각한다라고 하는데요. 매우 높은 소리로 울부짖음을 뜻합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파리 목숨 같았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원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여기서 일본이겠죠. 남은 수십만 명 동병,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라고 하는데 식민체제에 순응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던 친일 지주계층의 인식을 풍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윤직원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식민체제에 영합한 친일 지주층의 반민족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천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모습만 보면 윤직원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좀 높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어찌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요. 여기서 왜 불황당패라고 사회주의를 하냐면요. 사회주의의 기저가 뭐예요? 그렇죠. 그 빈부격차를 없애자라는 거죠. 그럼 자기는 부를 많이 축적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감을 드러내고요. 그렇게 내 돈을 빼가는 그들,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불황당패랑 뭐가 다르냐. 아니면은 도적대와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죠.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집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곽건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꺾어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치 휘어서 100년 지역을 살리라고 할걸. 지역은 징역입니다.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요.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 직분히어 주려고 했더니 뭔가 돈을 물려주려고 했나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찰서에다 사회주의 하는 놈 가두라고 준대요. 또 친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응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분노와 절망이 고조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태평천하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끝까지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이제 문제로 갈 건데요, 여러분. 문제 아직 덜 풀었으면 문제 먼저 풀고요. 그리고 와서 다시 영상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윗글에 풍자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1번 문제인데요. 다 맞고요. 하나만 볼게요. 식민지 형식에 나약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죠. 누구였어? 반민족적이고 친일적인 행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몰역사적인 인물, 왜곡된 식민지 현실 이런 거에 대한 풍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력한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5번이겠죠.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해학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윤직원의 과장되고 감각적인 모습. 해학이라면서요. 해학은 친근간 연민 아닌가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제 그 웃음을 주는 곳, 웃음을 줘서 결국은 뭐 풍자든지 해학이든지 뭐 이런 우스꽝스러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표현 효과까지 간 친구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닌 친구는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되고 감각적인 묘사는 우스꽝스럽게 만들죠. 중국 고사의 활용이 우스꽝스러웠나요? 아니죠. 억지스러운 태도.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은근한 야유도 그렇습니다. 방언과 비속어도 우스꽝스러움을, 그러니까 희화화시키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윤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한번 볼게요. 가족들에게 너그럽나요? 종학이한테 형벌받아 죽은 시체를 다시 목 잘라 죽일 놈이라고 욕을 했는걸요? 너그럽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태평천하 서술상 특징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태평천하 서술상 특징,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술자와 독자 사이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제 정말로 그 사람과 구어체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냥 뭐뭐다 평서체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청자 높임, 그러니까 듣는 우리를 높임으로써 마치 서술자와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듯이 거리가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오늘 오타가 조금 있는데,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서술자와 함께 취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소리체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비꼬고 조롱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풍자적인 어조는 추악함을 풍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을 실제로는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희화화하는 거죠. 그래서 추악함을 풍자하는 거고요. 사투리와 비속어를 통해서 풍자성을 높이고 현장감을 살린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서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요. 사투리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살리면서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시켜서 풍자성을 높인다. 결국 풍자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다시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 소재의 기능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동영상 멈춰놓고 필기하던지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전보라는 게 사건 전달, 사건 전개, 인물 제시, 주제 암시의 역할을 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중심 인물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심 인물은 계속 윤직원 영감이었고요. 그 영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사회 현실로 적절한 것은 6번 문제, 4번이 되겠죠. 사회주의 운동을 할 경우에 경시청에 피검되었다.
나머지 내용은 틀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서술형 문제 보면요. 윗글의 제목 태평천하인 이유 표현법. 아까 반어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보면 윤직원 영감의 언행과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풍자함으로써 당시가 태평천하와는 정반대임을 드러내고 있다. 반어법이죠.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 형식의 문체 역할. 우리 아까 읽고 왔어요. 그렇죠?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평가자 역할을 함으로써 풍자 효과를 높인다. 라고 하죠. 그리고 윗글에 작가가 풍자하는 윤직원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 있네요. 친일 지주계층의 위상적인 삶의 모습. 이게 되겠죠. 다음에 보기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 이유. 이거 중국 고사 왜 삽입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자손들. 결국 뭐 종학이나 그런 사람들이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게 일단 스탠다드한 답인데요. 우리가 아까 같이 배우면서는 이 부분을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그렇죠. 비유함으로써 윤직원 영감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좀 더 강조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직원의 그 정서를 진시황 그래도 아들 죽고 나서야 아들이 나라를 빼앗았지. 윤직원 영감은 그런 모습을 다 봐야 하니까 아이고 어쩌나 하는 모양새를 더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더 비꼬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윤직원 영감을 비꼬는데 조금 사용하기도 했다 하는 것까지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답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답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이에요. 잠시.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서술형 답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못 적은 친구들 지금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답 한번 불러보면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서술형 맞다. 이렇게 다시 보여줄 테니까 못 적었으면 멈춰놓고 적어주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